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이제 20일에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변동성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도 우리 주식 싹쓸이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관심주 상한가뿐만 아니라 줄줄이 신고가에 한 주 동안 60% 넘게 시세는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면서 국제유가도 급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이번 주에 6,200선을 회복하면서 중동전쟁 이전의 주가를 회복해냈습니다. 비록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로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에 1,100선을 회복하고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종가 1,170선에 형성을 했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종목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무려 5년 연속 대상에 또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 반등이 나와서 정말 기뻤는데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번 주 이제 반등이 나와서 네. 다행히도 이제 전쟁이 종전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란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광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 이번 주로 6조 8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3천억 이상 들어오면 자사주 매입이 끝나요. 예.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23일 날 있죠. SK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 40조 이상 또 전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야, SK하이닉스 또 이제 미국 상장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주들 앞으로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HM넥스가 이번 주 급등 랠리가 나왔죠. 제가 송호전자에 이제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 HM넥스도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추억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는 않거든요. HM넥스도 핵심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광온도 센서, 이 광반도체 같은 경우 소모품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에도 확장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론하고 SMIC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주를 확정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고객사로 또 있고 삼성전자도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이 광온도 센서 전 세계 만약에 1위가 된다라고 하면 와, 독보적인 존재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경쟁사 제품 대비 성능이 월등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대 주주가 20억 넘게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최대 주주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전 국민이 이제 이 주식 싹쓸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사주 매입의 중요성을 굉장히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만 봐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식은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더 갈 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의 징후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식 싹쓸이 방법이 바닥 찾는 방법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아직도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좀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송호전자도 이 3만 원대 후반대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4만 원 이하는 아직까지를 바닥권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송호전자 4천 원대 그 전에 1,500원대 말씀드렸고요. HM넥스 2,000원대에서 관심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보안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까지 보안주 하면 대부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중요성을 또 못 느낄 수는 있는데 지금 미토스가 이제 나오면서 앞으로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 뭐 카드사도부터 해서 막 한번 뚫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신사도 한번 뚫리고 그룹 자체가 휘청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공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양자 컴퓨터도 지금 이제 젠슨왕이 양자 얘기를 꺼내고 드디어 시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보안 관련주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핵심 기술과 최대주주가 매집한 기업들을 잘 보셔야지만이 이게 묻지마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해서 다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제 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3연상 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린 리소스, 그리고 KCS, ICTK, 그리고 오픈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기업들 위주로 또 잘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기회가 될 만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이제 소재나 장비 업종 내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리고 초전도체, 핵융합 발전 여기에 다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리소스가 제가 가장 잘 맛있는 소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양념이. 원래 음식이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좋은 재료는 양념이 없어도 맛있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재료와 양념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스템 이 종목도 양념이 진짜 많죠. 여기저기 막 지금 많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잖아요. 뭐 디스플레이 태양광 반도체 참 여러 가지들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재료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로 또 갔다가 또 저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걸로 가고 다양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료만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재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다 뚫었잖아요. 자사주면 200억 뚫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제가 좀 지난주에도 좀 강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EUV 장비를 24대 도입 시사를 좀 했거든요. 24대 도입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 10대 가까이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는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도입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지금 EUV,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한다. 이 동진세미캠이 핵심 소재, EUV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초격차 독점 밴더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천억 이제 시설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부회장도 장내에서 하고 자사주 맵도 200억 들어오고 뭐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갑자기 메모리 수요가 확 급감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AI 이제 패권 전쟁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자꾸 슈퍼사이클, 뭐 퍼가 높을 때는 이제 사야 되고 퍼가 낮을 때는 이제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사이클을 자꾸 이제 미래에 이제 과거에 이런 사이클을 자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AI가 에이전트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추론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지금 음식점을 예약할 때나 뭐 호텔을 예약할 때나 그냥 AI 이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AI가 뭐 예약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제 예약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가 훨씬 더 폭증할지 모르고 특히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라든지 앞으로 특히 배터리 특히 이제 메모리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지 모르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젠슨왕 같은 경우도 내년도 매출이 1,500조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삼성 땡큐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메모리를 이 3년, 4년 지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중국의 추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압도적 초격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분간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슈퍼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생각을 해보면 40만 원 가도 저평가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지금 바닥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섹터에 대해서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될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뭐 SK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고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되네요. 네, 일단 중동 협상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볼까요? 오늘은 그냥 좀 크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주식 싹쓸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닥 싹쓸이. 그래서 제가 저스템 3,000원대에서 바닥에서 설명드렸고요.
동진 세미캠 4만 원대 바닥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3만 원대 바닥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린 리소스 만 원대 바닥에서 설명드렸고요. 필옵텍스 옛날에 만 원대 바닥에서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광반도체 또 이제 광통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아직도 중장기 이제 시작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M넥스도 제가 꾸준하게 보는 거고, 성호전자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HBM 하이브리드 본딩, 특히 유리기판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이제 양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유리기판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아마 AI가 중심일 거예요. 이 모든 게 AI로 인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배터리, 건설, 원전 모든 산업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AI라는 단어는 꼭 빼놓지 마시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AI를 누가 더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주식 싹쓸이를 이제 주식은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성공이냐 실패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싹쓸이, 바닥에서 싹쓸이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한마디로 주식 싹쓸이 우리 프로그램명답게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할 기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새로운 관심주 많이 소개될 예정이고요.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역시 최대한 또 바닥을 찾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이제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이제 미래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옛날에 버블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전기차, 옛날에도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에 폴더폰 사용했죠. 그 전엔 삐삐를 사용했고요. 저 삐삐 울리는 거 기억나는데 참 어렸을 때 삐삐가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오면서 스마트폰.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항상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딱 나왔을 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초전도체 자꾸 양자 컴퓨터 이제 터무니없지 않을까? 아직 실적도 없는 이제 그런 산업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죠. 우리는 새로운 거를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온단 말이에요. 가까이 이제 빠르게 올지 늦게 올지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빨리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라지거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엔 양자역학으로 이루어진 산업이잖아요. 이 반도체가 없었으면 우리의 지금 이런 미래도 없죠. 그런 만큼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역시 양자 컴퓨터에도 그렇고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역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반도체에 뭔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기술, 핵심 수혜주들을 누가 선점하느냐. 주식은 선행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엄청나게 대규모 적자 났던 SK하이닉스를 바닥권에서 샀을 때 그럴 때 엄청난 지금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임박돼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볼까요? HM넥스 실적이 작년도에 좋았을까요? 실적 개판이었습니다.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실적이 좀 개판이었는데
그냥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여기 바닥에서 설명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실적이 재작년에 개판이었어요. 근데 작년도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가 3월 달 이후에 지금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쭉 이제 올라갔어요. 그죠? 그냥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 여기가 바닥권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721선 부근에서 정배열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래 윗꼬리 대항선 일봉 전고점 이제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추가 급등을 또 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가도 5% 가까이 급등했죠. 그래서 HM넥스도 재작년에 실적 개판이었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급증하네. 근데 아직까지 마이크론 공급도 안 했죠. 그런데도 이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여기에서 최대 주주가 20억을 사요. 20억을 사는데 왜 우리도 왜 안 사요? 사면 되죠. 720선 정배열 밀집 국내 정배열 초기에서 20억 사잖아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 그죠? 국내 최초 국산화예요. 경쟁자가 없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1등하게 되면 이 기업이 글로벌 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만큼 뭐 비메모리, 메모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전고점을 뚫었지.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죠? 2월 달 이날 바닥에서 첫 상한가 들어가는 이날 제2의 성호전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2의 성호전자입니다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제2의 성호전자라고 막 그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2의 성호전자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신을 믿습니까? 뭐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 그냥 뭐든지 100% 믿습니다. 내가 이 뭐 손만 대면 다 낫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을 가져다 주는 거고 세상에 100%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도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의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환자도 그리고 의사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이 병을 고쳐봅시다. 상당히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항상 도전하겠다는 말을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이때 도전하신 분들은 제2의 성호전자 뭐 끝까지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별로 겁이 안 나잖아요. 2,000원까지 떨어져봤자 본전인데요. 그래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HM넥스가 이제 SK하이닉스 수혜주인데요. 저스템도 SK하이닉스 수혜주죠. 바닥권에서 여기서 700엔 첫 돌파할 때 설명드렸죠. 그러고 나서 여기 또 강세일봉 또 나오고 날라갔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을 거예요. 완벽하다 그랬죠. 대표사 10억 샀잖아요. 왜 안 삽니까? 대표사가 10억 샀는데 여기서 샀잖아요. 700엔 부분에서. 국내 유일의 습도 제어 장치 1위잖아요.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거의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다 하죠. 그죠? 어마어마한 무상 증자를 해놨죠. 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죠. 저스템, HM넥스. 앞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든지 경기도 화성시 쪽에 있든지 그런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텍플러스.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서 강추해드렸죠. 그죠? 10,000원대에서 샀습니다. 누가? 최대주주가. 10,000원대에서 왜 안 사나요? 최대주주가 샀잖아요. 20억 샀잖아요. 그죠? 20억 사면 같이 사면 되잖아요. 이제 200% 3배의 상승이 눈앞에 코앞에 있네요. 근데 왜 못 살까요? 여기서 이제 잘 가다가 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시간이 한 몇 개월 흐르죠. 못 기다리죠. 최대주주가 사도 못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최대주주는 기다려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미수 쓰지 말아라. 신용으로 쓰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안 하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은 분들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다 바닥에서 팔든지. 이번에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란 문제 터지고 그게 핵심이 아닌데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건데 삼성전자를 그냥 냅다. 이란 때문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핵심을 모르고 다른 거에 의해서 매매 전략을 펼친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기준과 원칙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의 원칙은요.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예요. 예. 바닥에서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아직 꼭대기 아니잖아요. 왜? 최대 주주가 들어오니까. 예. 아직 꼭대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이죠. 왜?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관련성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AI 때문에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끝나지는 않을 거니까. 예전처럼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스마트 기기 수요에 따라서 이제 급증하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가 멈추나요? 예, 안 멈출 거란 말이에요. 예, 진짜. 앞으로 AI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실생활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바꿔줄 것 같은데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흥미롭기도 하고 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 두렵거든요. 저 이렇게 두 손 잡고 완전히 그 핸들 앞에 받고 경직돼가지고 그리고 초보자 때 운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죠. 그죠? 경험을 해보면 이제 무서움이 좀 없어져요. 왜? 아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해보면 돼요. 많이 해본다라고 해서 무서움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덜 한 거죠. 전 주식에 대해서 좀 이제 무서움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끝까지 뭐 100%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운전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완벽한 건 없지만 무서움이 덜해지는 시점까지 올 때까지가 그때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뭐든지 운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무서움이 덜해지지 않을까요? 예. 역시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속도로 타고 많이 하다 보면 무서움이 덜해지고 역시 주식도 많이 좋은 경험을 쌓다 보면 주식에 대한 무서움을 덜해진다. 바닥에서 샀을 때. 그래서 바닥에서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진세미캠도 SK하이닉스 쪽에 EUV 포토레이스 독점 좀 공급을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죠. 삼성전자 뚫었죠. 지금 미국 텍사스 쪽에 2,600억 시설 투자했죠. 거기다가 이제 TSMC까지 뚫었어요. 200억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48,000원대. 여기 사면 되잖아요. 물론 차트상은 723 부근 여기가 바닥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자사주 매입이 200억 끝났으니까. 예.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주성엔지니어링. 용인반도체 클러스 입주하는 기업이죠. 바닥에서 최대 주주가 3만 원대에서 재작년에 500억 들어왔죠. 예. 그리고 작년에 50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서 40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부근에서 100억 넘게 들어왔어요. 예. 그죠? 1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 만큼 주성엔지니어링도 SK하이닉스 쪽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포함해서 국내 양대 메모리사에 드디어 ALG 장비를 차세대 원자층 성장 장비를 드디어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2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접점이 없었던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7%나 늘린 게 아닐까요? 올해부터 늘렸잖아요. 예. 뭔가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있죠. 예. 그리고 태양광 업체도 이제 공급했다 얘기가 나오고요. TSMC랑 콜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급이 다르다. 수급의 규모는 최대주의 수급의 규모는 주가의 상승에 비례할 수 있다. 완전히 정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비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원칙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한미반도체 제가 작년에 한 7만 원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30만 원 넘어갔죠. 예. 그래서 그만큼 주성도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죠. 팔아버리기. 자세한 건 오늘 주식 싹쓸이 시간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이쯤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수자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은 스피어, 매수가는 44,700원, 비중 6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익을 언제쯤 챙겨보면 좋을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제가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일단 제가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역스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차트가 4만 원대에서 보시게 되면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트는 저 바닥권에서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721선 부근. 싹쓸이. 오늘 제 주제가 뭐죠? 주식 싹쓸이, 바닥 싹쓸이. 주식 싹쓸이, 지금 바닥 싹쓸이 여기서 해야 될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스페이스X 쪽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계약 대규모로 한 기업이잖아요. 바닥은 지났잖아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작될 때 밀주 국면 정발돼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페어 같은 경우도 이전 저점 부근이 지지권이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죠. 일단 37,000원 지지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55,000원. 요 라인대가 딱 저항권이거든요. 그런 만큼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고 지금은 바닥은 지났지 여기서 60% 가까이 살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 바닥은 저 위에 밑에 10,000원대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점상학과 나가고 여기까지 떨어질 때 요거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했으면 벌써 한 3배 정도 먹었을까요? 수익? 여기서 사야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페어를 매수하신 분들은 싹쓸이 투자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바닥이 지났잖아요. 왜 더 갈 거를 왜 찾아요? 그죠? 못 간다는 게 아니고요.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고 바닥은 저 밑에 대량 거래 시작되고 밀집 국면. 제가 지금 5년 동안 주식 싹쓸이 방송하면서 진짜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721선 대량 거래 밀집 국면. 왜 도대체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실까요? 왜? 이거를 생각하면 여기서 도전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식 싹쓸이, 바닥 싹쓸이.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박스권 매매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피어에 대해서 하단으로는 37,000원, 위에 저항선으로는 56,000원 가격대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꼭 극대화 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800원에 10%. 14,800원에 비중 10%. 예, 예. 네, 차트 보니까 매수가를 터치한 게 거의 최소 3년 전인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네, 오래 들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좀 대응할 정도로 적기는 하지만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예, 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쓴소리도 그래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좀 좋은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이제 대한항공,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항공회사인데, 다행히도 저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아니면 불안해서 잘 안 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항공사를 선택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14,800원대에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한 2, 3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다트전자 공시는 보시나요? 예. 다트전자 공시라고 HTS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지 대표사가 사는지 파는지 나오는 공시가 있어요. 혹시 그 공시 보시나요? 모르시죠? 안 보시죠? 잘 안 들리는데요. 잘 안 들리세요? 예. 예.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게 TV 소리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화 통화로만, 그래야지 잘 들릴 것 같은데, 혹시 다트전자 공시라고 해서, 이제 대표사가 사는지 파는지 이제 공시가 나와요. 이런 거 전자 공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죠? 제가 한 주식 지금 싹쓸이 한 4, 5년 정도 하면서 거의 99%는 이 공시를 안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뭔가 길잡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상한 길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아기 돌보듯이 똑같이 돌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은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2, 3년 동안 아니 말로 방치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방치하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비슷하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뭔가 자꾸 빠지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는 왜 빠졌죠? 이란 전쟁 터지면서 고유가 때문에 이제 항공 관련주도 더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방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지금은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실적 대비 퍼가 낮다든지 뭐 저평가돼 있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제가 이 회사는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다트전자 공시라고 해서 이 HTS에서 투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딱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아직까지 이렇게 뭐 업황이 뭐 지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은 대량 거래 시현되고 올라가야 돼요, 항상. 그 고점을 뚫지 못하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만 거래량이 딱 그냥 터졌다 뿐이지 최근 들어 이제 한 2년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주식은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지 보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잘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거래량도 없지, 자사주 매입한 것 같지도 않지, 그리고 뭐 좀 고유가 또 이제 피해주지.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국제유가 이란 전쟁 끝나면 안정세를 찾으면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면 그러면 또 이제 이 항공 관련주들도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면 또 여행도 좀 활발하게 또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추격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항공주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상장 폐지되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한항공이 좀 더 많이 저는 타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항공만큼은 나쁘진 않거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아직 지금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제 종전 수혜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한번 나중에 올라가면 뭐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하든지 올라갈 때 좀 이득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올라갈 때 손절을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항권은 저 위에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60일 한 12,000원대 한 후반대 여기에 저항권인 것 같고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이런 항공 관련주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지금 AI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항공 비행기도 AI를 접목시켜서 지금 막 다 비행기가 뭐 무인항공기 지금 또 시대가 이제 올 거고 뭐 드론 시대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전쟁도 이제 드론 전쟁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그런 만큼 제가 볼 때는 AI 쪽에 관련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 위주로 반도체가 됐든 전력 관련주가 됐든 그런 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나중에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매수가 이상으로 빠르게 반등 나오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도 점검 받아볼게요. AS 첫 번째 종목은 세미파이브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하셨는데 정말 바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0%대 급등을 했고 계속 고점을 유지했는데요. 하루 만에 정시가 됐어요. 정세미. 네. 세미. 아우. 갑자기 좀 여자가 된 것 같네요. 딸 낳으시면 따님 이름으로 좋을 것 같아요. 따님이요? 딸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원래 또 이게 육아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일단 이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하우스 플러스 팹리스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판 브로드컴을 노리고 있는 게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반도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CXL 메모리인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메모리도 굉장히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뚫고 그만큼 CXL 기술이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은데 엑시나 쪽이랑 CXL 메모리도 공동 개발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AI 쪽에 또 산업도 진출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기 지금 계속 올선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일단 단기를 계속 올선 매매 이어나가되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급반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간밤에 나스닥도 또 1% 넘게 폭등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일단은 올선 매매하면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42,000원대죠. 이 라인대 돌파 여부가 앞으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파이브도 지금은 5일선 매매 좀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동진세미캠. 이 종목도 지난주 이 시간 관심주였는데요. 이번 주 내내 고점을 높이면서 벌써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어제 하루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정동진. 네. 네. 제가 정동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 뜨는 거 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 예.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진세미캠은 이 종목도 약간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한 200억 가까이 하는 기업은 약간 또 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수천억 시설 투자하는 기업도 급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 둘 다 해당 사항이 되죠. 예,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SK하이닉스 쪽의 EUV 포토레시스트 국산화, 초격자 독점 벤더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 다 뚫었고요. 차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호등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동진 원래 해돋이 맛집인데 우리에게는 수익 맛집이 돼버렸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저스템도 살펴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목요일에도 20% 가까이 오르면서 이번 주에만 62% 가까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12월에 소개하시고 벌써 132%, 또 지난달에 강조를 하시고 60% 상승률이 나왔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또 강조했었거든요. 네. 와, 지금 3번을 강조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죠? 예. 정스템. 제가 좀 가장 신뢰성이 좀 높은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역시나 날아갔죠.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밀리지 않고 기관들의 수급 이탈이 없어요. 이번 주 기관들이 와, 어마어마하게 대량 매수에 들었어요. 예, 그만큼 앞으로 기간 수급 체크가 좀 단기는 중요할 것 같고요. 최대 주주도 대량 매집하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중장기는 일단 강홀딩 전략, 단기는 5일선 매매 이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괜히 완벽하다고 소개하셨던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크게 시세냈는데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그린리소스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이번 주 수요일에 거의 상한가 흐름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달 만에 지금 세 자릿수 상승률 코어피네요, 위원님. 예, 앞으로 에너지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에너지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역시 결국에는 핵융합 에너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초전도체가 나오면 반도체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초전도 자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을 만들고 초전도체가 되려면 이 초전도 자석이 필요한데 이 기업이 선재를 만들고 핵심 이제 원료가 되는 소재를 만들고 초전도 자석까지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전 세계 유일한 공정을 구축해놨다. 와, 전력 관련주 내에선 저는 중장기는 탑픽인 것 같아요. 탑픽. 전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반도체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해요. 메모리 HBM 하이브리드 본딩 소재 사업을 하고 그리고 초고밀도 코팅 기술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쪽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증설하거든요. 경기도 화성시 쪽에 된 것 같죠. 예. 에이, 안 될 거면 증설 안 하겠죠. 예. 그만큼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했다는 것도 그렇고 최근 들어 임원이 지분 늘렸다는 것도 그렇고 이 그린리소스는 최소한 3만 원대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전력 관련 중장기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동은하나텍도 점검 받아볼게요. 이 종목도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60%에 육박하는데요. 와, 정동훈이 됐네요. 이 종목. 예. 동자가 좋은가 봐요. 예. 이 동은하나텍도 대표사가 20억 장내매수 한 기업이죠. 역시 대표사가 이 잔뜩 산 기업들은 신뢰성이 좋아요. 예. 그만큼 동은하나텍도 지금 내년도에 매출 1조 전망하고 있거든요.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직 재료가 남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FDA 승인받고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혈당 측정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게 되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예. 혹시 이런 기기로 인해서 제2의 3천당 제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다 혈당으로 혈당 측정기를 이제 앞으로 침으로 측정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요? 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계 최초인데. 저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바라보고 또 설명을 관심주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HM넥스도 봐야죠. 정말 종목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도 장중에 28%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벌써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255% 상승률에 시간에서도 급등이 또 나왔죠, 위원님. 예, 이 HM넥스 같은 경우가 일단 제2의 성호전자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전고점 뚫어버렸죠. 그럼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6,700원 이제 웬만해서는 잘 안 깰 것 같아요. 장이 다음 주부터 해서 굉장히 좋아질지 모르거든요. 특히 월요일부터 해서.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도 5% 급등했기 때문에 대신 여기선 다음 주 월요일 상한가를 들어가면 경고 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 그냥 9,500원 이하로 뭐 10% 2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면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저는 뭐 예전에 성호전자도 그랬어요.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든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든 그냥 계속 급등을 하고 또 조정받고 또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전개됐었죠. 6,700원대만 지키시면서 제2의 성호전자에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7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가격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어떤 걸까요? 네, 지난주 제가 동진세미컴을 설명드렸는데 네. 이번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를 도전해 볼 만한 기업으로 이 PS 일렉트로닉스를 갖고 왔어요. 네, 제 PS 일렉트로닉스는 작년도부터 3,000원대부터 꾸준하게 제가 발굴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좋으냐면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최초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에 독점 공급되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강남 쪽에서도 이제 시범 운행을 하면서 테슬라 쪽에 뭐 타보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 예전의 자율주행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지금 자율주행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운전을 잘하는 그렇게 느낀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에 전 세계 최초로 독점 공급한다고 브로드컴, 퀄컴을 이겼네.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이기고 독점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6억 샀나?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총 200억 가까이 했나? 예전에 140억 하고 작년도 그리고 올해 특히 총 60억 가까이 더 했죠.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16만 주를 한꺼번에 사더라고요. 거의 주 후반에. 이제 뭔가가 좀 나올 때가 됐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갑자기 자사주 매입을 끝내버리지? 대량 매수해버리면서 하루에 16만 주 가까이 5,000원, 6,000원대에서 이 기업은 뭔가 때가 임박돼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로봇팔도 AI 기능을 가진 로봇팔도 개발했죠. 삼성전자에 공급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장비, 메모리 장비까지도 증설하고 있다고 반도체 장비 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피지컬 AI 쪽이랑 특히 이제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폰,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우주항공, 로봇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G 기술도 선행적으로 개발했다? 앞으로 브로드컴을 넘어설 만한 또 기업으로 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니까 테슬라에 그런 만큼 상한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의 브로드컴을 꿈꾸는 종목 PS 일렉트로닉스 오늘의 관심주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반도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성호전자도 2,800억인가 2,700억 들어서 이제 이 실리콘 포토닉스 핵심 장비 업체를 인수하면서 잭팟이 터졌죠. 한솔 테크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기업을 윌 테크놀로지인가요? 이 기업을 1,700억 들어서 이제 프로브카드 비메모리 프로브카드 이제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하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 총 900억 하는데 3자 배정 유증으로 400억 가까이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 배정 유증도 꽤 대량으로 참여해요. 총 600억 가까이. 3분의 2 이상을 최대주가 지분 투자한다고? 이 기업은 유증 받는 것도 좀 유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도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첫 상 들어가는 날 평일날 한번 관심주로 설명드렸던 것 같거든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제 보안주를 제가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양상이 틀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미토스 같은 경우도 얘기도 나오고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자꾸 상용화가. 아직은 실적은 안 나오죠. 주식은 아직 실적 안 나올 때 사야 돼요. 실적이 최대 실적 나오면 바닥 대비 3배 올라왔네, 4배 올라왔네, 5배 올라왔네 일단 나와요. 대신 반도체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서 더 갈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 기업 링네트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가 7억 5천만 원 가까이를 샀어요. 이 기업이 시스코 본사에 다녀왔다고. 그리고 엔비디아 GTC 2026에 참여를 했다고. 엔비디아랑 시스코랑 깐부구나.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 AI를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 여기 시스코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 보안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면 대표이사가 거의 한 1%, 지분 1%, 한 7억 가까이를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벌써 7억 5천만 원 가까이 사놨는데 강력한 뭔가 징후구나. 일단 우리 사주조합에 우상 출연한 것도 예전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5천원대, 4천원대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앞으로 보안 솔루션 또 핵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핫했던 양자컴 보안주 안에서 링네트 소개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어떤 거예요, 위원님? 뭐든지 저는 네. 오픈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픈 베이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든 안 될 거야 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기술이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나도 해볼까? 될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맞네.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기나 했어. 이 얘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픈 마인드 얘기하다가 오픈 베이스 대표이사가 10억 샀죠. 2,500원대에서 자사주매 100억 가까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 왜 해킹 문제가 왜 부각이 됐죠? AI가 뚫어버렸잖아요. 해킹을. 그죠? AI가 뚫은 거예요. 그러면 AI 보안관제센터를 설립한 이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AI 기능을 이용한 AI 보안관제센터, AI로 뭐 탐지를 하고 막 이런 관제센터를 설립을 하고 실적이 폭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이 아마존, IBM, 양자컴퓨터 핵심이죠. IBM, 그리고 삼성 에스테이스 협력업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보안 솔루션에서 주도주, 대장주가 될지 모르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 10억, 최대주주의 100억 자사주 매입은 강력한 상승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목요일 날 폭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력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셨습니다. 오픈 베이스였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초대형 호재 나온 기업을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대형 호재 나왔던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성호전자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HM넥스를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인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급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 규모도 워낙 커요. 지난 2, 3년 동안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옛날에 한미반도체를 좀 보는 느낌이죠.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수백억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대표이사도 수십억 들어왔었고 수백억 들어왔었고 이 기업도 대표이사가 수십억 또 들어왔었고 이번에 100억 넘게 또 들어왔죠.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7% 들어왔는데 왜 초대형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까지는 삼성전자 언급이 없었었거든요. 이 기업이랑 이제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이 3, 4천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내 양대 메모리사랑 지금 공급 협의를 차세대 ALG 장비를 협의 중에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까지는 마이크론하고 TSMC만 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국내 양대 메모리사랑 세계 최초 기술을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 따위는 겁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노벨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도 한번 대표이사 입에서 관계자 입에서 또 얘기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장비 쪽도 지금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에 공급했다? 그냥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판 ASML에 도전하는 기업이니까 꼭 앞으로도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주성 이미 우리 방송에서 단기간에 세 자릿수 상승률 찍었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계속 긴 말 안 하려고요. 짧게 말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M10W 5년 연속 대상 그리고 지금 1분기 전체 베스트 1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9시부터 진행하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말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HMX가 소개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255%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5년 연속 대상의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정지우 위원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우리 방송 프로그램명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잠시 후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네.